예, 안녕하세요. 전효진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 설명회에서 여러분들께 열심히 하라는 얘기 많이 드렸죠. 부모님들 고생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여기서 쓰는 돈이요. 그 돈만 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젊음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벌 수 있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못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느 시점엔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 제가 열의를 드렸죠.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방법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처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뭐 경찰 공무원이든 뭐 소방직렬이든 다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뭘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본서 하나면 충분합니다. 강의, 아주 잘 만들어진 강의 하나면 충분합니다. 문제집 한 권이면 충분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강의를 듣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강의들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합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요. 필요 최소한은요. 기본서 한 권, 강의 한 개, 문제집 한 개여도 충분하다고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근데 시중에 너무 책이 많잖아요. 그죠? 시중에 강의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시중에 문제집이 너무 많잖아요. 부담감을 버리십시오. 다 봐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십시오. 제 말은요, 그게 다 쓰레기란 얘기가 아니에요. 다 좋고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일단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을 먼저 갖고 있어야 돼요. 기본이 뭡니까?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 일단 예면 충분한데 여기다 더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초등학교 때 탐구생활 만들어 보셨어요? 탐구생활 어떻게 했었어요? 탐구생활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뭘 조사해 보세요. 이러면 여러분 조사하죠. 조사한 다음에 탐구생활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뒤에 단원해요. 뭘 알아오래요. 그럼 인터뷰 같은 거 한다든지 뭐 생물 같은 거 잡고 사진 찍은 다음에 어때요? 또 붙이죠. 그겁니다. 어디로 수렴시켜야 돼요? 기본서 한 권으로 수렴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기본서는요. 아주 좋은 책도 있고 아주 나쁜 책도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한테 맞는 책이 있고 맞지 않은 책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강사가 있어. 그 강의 들으려면 이 책을 써야 돼. 그럼 그 책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은 아니야, 난 정말 죽고 못 사는 책이 있어. 난 그 책이 너무 좋아. 그럼 그 책 가지고 가세요. 그 책 가지고 가시면서 그렇지만 나는 강의는 딴 분이 좋아. 예, 그분 거 들으세요. 조금 불편한 감이 있겠지만 여러분 시간 지나면요 그 두 개가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절대적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 기본서를 선택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없고요. 저 기본서를 선택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서에서는요 90% 정도 내용이 중복돼요. 다 똑같아요. 일단 저는요 다른 과목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 과목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기본서는요 90%가 담고 있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냥 서술 방식이라든지 편집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10%를 어디에다 강조점을 둘까에 따라서 책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의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한테 잘 맞는 강사를 선택하시고요. 그 강사가 쓰는 책을 쓰시고요. 근데 그 책이 나랑 안 맞다. 그럼 여러분한테 맞는 책을 찾으십시오. 어쨌든 강의랑 여러분이 따라갈 강사랑요. 책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선택이 됐어요? 그럼 그냥 그대로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실 때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고 나한테 맞는 강의를 택했죠. 그 다음에 그분이 쓰시는 책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책이 안 맞으면요. 여러분도 책을 고민해 보실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집도 한 권 선택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가장 드는 문제집으로 선택하세요. 책을 다 펼쳐놓고서 서술 방식 여러분 보세요. 기출문제집 펴봐요. 다 똑같죠. 그렇지 않아요. 기출문제 다 똑같잖아요. 근데 해설이 어디가 마음에 들어? 편집이 내가 어느 게 예뻐?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혹은 이 강사분이 앞으로 이 문제집을 쓸 것 같아. 그럼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죠? 일단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전 과목 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요걸 갖추시면 돼요. 자, 행정법 강의 선택했어. 그 사람 기본서 수업 들으려면 있어야 되고 문제집도 하나 있잖아요. 같이 풀게 돼요. 한 번 했죠.
잘하셨어요. 한 번 했어요. 그다음에 딴 과목 넘어가셔야죠. 자, 이제 한국사 넘어갔어요. 강의 선택했죠. 그분 쓰시는 기본서 있죠. 그분이 쓰시는 문제집 있죠. 자, 한 번 됐습니다. 국어 넘어가야죠. 국어 강의 있죠. 기본서 있죠. 문제집 선택했죠. 예, 한 번 하세요. 그 다음에 다른 과목 어때요? 영어 기본서 있죠. 강의 선택했죠. 그 다음에 문제집 한 건 있죠. 메인을 선택하시라고요. 메인이 없어버리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5과목을 다 돌았어요. 5과목을 다 돌았습니다. 자, 근데 강의가 또 열리죠. 아,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나는 올인원을 들었는데 단기 속성이 있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근데 들었을 때 어때요? 그 기본서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눈에 익은 책, 여러분이 막 고민했던 그 책에다 다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것도요, 머릿속에 완벽히 들어간 상태로 시험장에 못 갑니다. 못 가기 때문에 책에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외우려고 애쓰시면서 책에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걸 보면 생각이 나고 외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봐야 할 내용을 여러분 저쪽에 찔끔, 여기다 찔끔, 저기다 찔끔, 여기다 찔끔 하면요.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해놓고도 떨어지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단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과목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강의가 먼저입니다.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걸 가지고 기본서를 읽어 가시는 거예요. 안 읽히죠? 그 단원을 문제집을 푸시는 거예요. 틀리죠? 기본서에 다시 찾아서 줄을 다시 긋는 거예요. 자, 줄 긋는 방법은 제가 다른 주제 때 말씀드릴 거지만 책은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샤프를 쓰셔야 돼요. 살살 그으셔야 돼요. 한 번에 다 모든 걸 완벽하게 그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5과목 다 돌렸어요. 지금 9급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5과목 다 돌렸어요. 7급도 마찬가지예요. 5과목 다 늘렸어요. 다 돌렸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강사 강의 들어봐야지. 다른 문제집 들어봐야지. 다른 기본서 사야지. 거기서부터 망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자, 거기서 뭔가 더 하고 싶다. 이 안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기본서를 가지고 다른 강의 형식이 있죠. 강의를 여러분이 풀버전으로 120강짜리 들었어요. 다음번에 110강 못 듣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그럼 어때요? 한 100강짜리. 아, 100강짜리 너무 벅차. 60강짜리. 어때요? 그 강의 한번 들어주고 혹은 어때요? 120강 나 그 강의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어때요? 배속을 2배로 해서 빨리 듣는 거예요. 시간을 축약해서. 그리고 기본서 어때요? 본 거 또 보세요. 안 지루합니다. 처음엔 지루한 듯도 해요. 뭔가 새 책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모든 기본서의 90%는 똑같습니다. 찾아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안 써있고 다른 페이지에 써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판사 업자입니까? 그걸 왜 비교를 합니까? 그 누가 돈 줍니까, 여러분? 여러분 노력만 상실됩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그 짓을 했었어요. 제가 형사소송법을 하는데 형사소송법 책이 기본서가 3-4권이 있거든요. 그걸 다 샀어요. 그 돈도 없는데 그걸 다 샀어요. 그리고 그 페이지를 다 펴놓고 한 번에 보면서 계속 다 끝까지 비교를 한 다음에 3권을 다 헌책방에 갖다 줬어요. 필요가 없구나. 아, 하나만 있으면 되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강사 강의 하나, 그 사람이 보는 책, 그 책이 싫으면 딴 책이라도 상관없어. 내가 매칭만 시킬 수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반복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것만 반복하면 할 거 많아요, 적어요? 할 거 적어요. 여러분이 자꾸 뭔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자꾸 까먹으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 몇 문제 풉니까? 한 과목에? 20문제 풀죠. 기본서 강의 문제집이면 충분히 커버됩니다. 붙고 떨어지는 차이는 뭐예요? 걔를 반복했느냐 반복하지 않았느냐에서 오는 거예요. 나는 딴 과목을 그 과목을 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뭘 했어요? 봤던 책 그대로여야 된다니까요. 봤던 책의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새 걸로 보여요. 심지어 사법시험에서 이런 적도 있었어요. 사법시험에서는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본서와 강의와 문제집을 바꾸지 않아요. 얘를 계속 반복적으로 풉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에 기본서에 살살 연필로 밑줄을 긋죠. 그 다음에 강의 들으면서 내가 이해 안 된 거 강사 말 듣고 떠들으면서 어때요? 포스트잇으로 자기 말로 풀어서 정리하죠. 행정법에서 판례 같은 거 있어요. 되게 장황하고 길잖아요. 자기가 이해한 대로 한 단어로 옆에다 딱 살짝 써줘요. 여러분 마지막엔 그걸 보면서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집 보다 틀리죠.
처음부터 문제집은 옮기시는 게 아니고요. 처음 풀 때는 틀린 거를 교과서에 가서 다시 줄만 그어주는 정도. 근데 내가 그 문제집을 세 번째 보는데 세 번 틀렸다. 걔는요 교과서를 파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막 너 진짜 너 왜 이러니 이러면서 거기다 빨간색 노란색 이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기본서가 얼마나 소중할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지중지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 책을 누가 훔쳐간 거예요. 사법시험 한 달 전에.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책이 있든 없든요. 일단 실력은 왕창 진짜 최고입니다. 1년 내도록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붙을 사람이에요. 근데 책이 없죠. 책이 없어졌죠. 여러분 생각에는 똑같은 새 책 사다가 하면 되지 않냐. 여러분 그 작업을 지금 몇 년 동안 했습니까? 1년 내도록 하루하루 세븐일레븐 해가면서 정성스럽게 만든 그 책을 훔쳐갔어요. 새 책 사다가 똑같이 페이지 펴놓으면요. 보일까요? 안 보여요. 내가 어디서 틀리는지 내가 어디에서 함정에 넘어가는지 자기가 표시해놓은 게 없잖아요. 다시 해야 돼요. 그게 1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 책만 반복적으로 보면요. 붙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독 강의를 계획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뭔가 자꾸 새로운 막 모호한 수많은 것들 중에 막 대서양 한가운데서 헤엄치듯이 공부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하여간 그 책 훔쳐가서 그 사람 떨어졌어요. 그 시험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합격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책을요 누가 이제 보고 있었대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지켜봤던 거예요. 사물함을 잠그고 갔는데 그 사물함을 통째로 뜯어서 훔쳐갔대요. 얼마나 사법시험 준비한 애들, 사법시험 준비할 자격도 없죠. 어쨌든 훔쳐간 애는. 사법시험 준비한 애들이 얼만큼 책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책이라는 건요. 책이 좋다 이 뜻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책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1년 동안 노력한 거 가끔 이렇게 엎드려 자잖아요. 여러분 책에. 그럼 침 묻죠. 여기 땀 묻죠. 막 기름 묻죠. 그 흔적마저도 생동감 있게 다가와요. 책 막 빨리 넘겨줄 때 그 자국을 보면서 그때 내가 공부했던 기운과 그 주제가 한 번에 떠올라요. 지도랍니다. 지도. 여러분 수험생활의 지도예요. 그렇게 해서 책을 계속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강의. 메인 강의.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강사의 메인 강의. 메인 교재. 메인 문제집. 요거 3권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돌릴 때 강의는 여러분이 심심하면 바꿀 수도 있어요. 들은 거 여러분 다시 한 바퀴 돌고 또 돌잖아요. 그럴 때 강의 바꿔서 단기 속성 들을 수 있죠. 그 다음 강의 귀찮아. 싫어. 기출 강의 들을 수 있죠. 그 다음 강의 어때요? 너무 기니까 이번엔 파이널 강의 들어야지. 그럴 때 여러분 뭐 보고 있어야 됩니까? 기본서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똑같은 걸 가져가야 되죠. 자, 여기서 요약집이란 개념이 나오죠. 자, 요약집은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어요. 기본서와의 구성과 완전 배치되는 요약서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공부해 오신 기본 틀과 어긋나는 요약서 되게 좋대. 누구 요약서 너무 좋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한 틀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우리 고등학교 때 어땠어요, 여러분? 똑같은 수학 문제라도 A라는 선생님이 푸는 방식과 B 선생님이 푸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썩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어때요? 강사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못 듣겠는 강사를 처음에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못 견디겠어. 저 사람이 여러분 모든 강의가요. 처음 듣자마자 100%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저 사람 얘기하는 거에 10%도 이해가 안 돼. 그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마지막에 못 바꿀 건데. 여러분이 10%밖에 이해 안 되는 강의를 선택했어도요. 마지막에 제가 바꾸라는 얘기를 함부로 못 해요. 왜냐면 그 10%라도 여러분이 그 10%라도 거기서 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강의 선택할 때 어때요, 여러분? 강의 선택할 때부터 어느 정도 내가 들었을 때 뭔가 깨달아지는 강사야 돼요. 수업 1시간을 들었어. 1시간에 100%를 이해 못해도요. 뭔가 알아져, 배워져. 이 느낌이 꼭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먼저 강사를 선택하시고요. 그럼 강사를 한번 선택해서 믿고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책을 가지고 여러분 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실 때 문제집 어때요? 메인 문제집 하나만 잡으세요. 그 문제집을 반복적으로 푸세요. 그리고 많이 틀린 문제 있죠. 자, 문제집 첫 번째 1회독 때부터 처음 강의 들을 때부터 같이 풉니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풀어요. 조금씩 풀어요. 그리고 틀리는 내용 교과에서 확인하세요. 교과서에서 확인하시고요. 자, 1회독 끝까지 갔어. 그러니까 문제집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풀 욕심을 버리십시오. 자, 2회독으로 돌아왔어요. 전 과목 다 1회독 쭉 돌았고 다시 왔어요. 다시 행정법 시작해요.
자, 똑같은 그 강사, 그 놈이야. 그 사람이야. 자, 책 똑같아. 문제집 똑같아. 여러분, 그래도 어색해요. 그래도 딴 과목 보느라고 지금 3, 4개월, 많으면 5개월 걸렸기 때문에 그래도 어색해요. 그나마 봤던 거니까 봐지는 거예요. 자, 똑같은 그 여인이야. 또 얘기해. 그 다음에 똑같은 그 책이야. 여기서 여러분이 또 이제 줄 거놓은 거 있죠. 걔 의지에서, 걔 중심으로 읽어가죠. 자, 문제집 봤던 걔예요. 거기서 어때요? 틀리거나 애매하게 맞췄던 것만 다시 풀어요. 또 틀렸어요. 정말 놀랍게도 또 틀립니다. 거짓말 안 하고요. 한 5번도 틀려요. 걔를 어때요? 이제 또 다시 교과서로 가요. 보면 분명히 체크돼 있었어요. 너 틀렸어 라고 이미 줄이 거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틀려요. 거기다 다시 줄 거예요. 펜으로. 됐어요? 요렇게 전 과목 다시 돕니다. 그리고 또 행정법 왔어요. 근데도 어색해. 근데도 처음 만난 애 같아. 왜? 딴 과목 하느라고 다 까먹었어. 그나마 그 책을 펼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봤던 그 X야. 그 다음에 봤던 그 책이야. 내가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줄이 있어. 분명히 나는 내가 한 적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남이 한 건 아닌 것 같아. 그 느낌이 있어요. 문제집 펴보기도 무서워. 무서운데 어때요? 내가 몇 번 틀려본 것 같아.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새 책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낌이 오시겠어요? 여기서 새로운 교재나 새로운 강사나 새로운 문제집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부담감을 주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이것도 새롭단 말이에요. 사법시험 그 어렵다는 시험 준비할 때도 늘리질 않아요. 양을.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거 가지고 끝까지 계속 반복만 하는 거예요. 양을 줄여가면서. 자, 이제 시간이 더 없죠? 근데 책이 봐져. 근데 어색해요. 첫 페이지 편에 어색해. 근데 보면 막 집중이 돼요. 왜? 내가 줄 근거니까. 내가 여기다 침 흘렸으니까. 내가 여기다 커피 쏟았으니까.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얇은 강의 다시 들어요. 봤던 그 애가 빠른 말로 다시 해요. 줄여서. 그거 맞춰서 들으면 돼요. 그 다음에 어때요? 여러분 저는 강의가 필요하면 끝까지 활용하셔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딱 한 번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마지막까지도 강의를 계속 활용했던 사람이에요. 자, 문제집. 새 거 됐어요. 가진 거 보세요. 여러분 틀린 문제랑 맞았는데도 중요한 문제랑 맞았는데 애매하게 틀린 문제 있죠. 맞았는데 애매하게 맞춘 문제 표시 다 해놓고요. 그걸 다시 풀어요. 당연히 답은 지워놓은 상태죠. 또 틀립니다. 어메이징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요, 이제 세 번째 때 맞히는 문제가 있고, 어떤 건 5번째 맞히는 문제 있어요. 그럼 다시 교과서로 갑니다. 이걸 내가 왜 틀렸지? 하면 거기 이미 표시돼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한테 제발, 효진아 제발 이러지 말자. 그리고 거기서부터, 솔직히 저는 3회독 때부터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문장이 뭐뭐 있다라고 끝났는데, 문제에서 여러분이 없다를 맞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걸 지금 3번 연속 틀렸어요. 그럼 있다 옆에다가 동그라미 막 친 다음에 옆에다 없어가 아니야 이렇게 막 해놔요. 이게 보여요. 마지막에. 오답 노트 따로 만들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서브노트. 여러분 서브노트는요 정말 계획적으로 처음에 한 번에 완성 못하고요. 그 서브노트나 오답노트 만들고 싶으신 분들도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 그것도 1년을 놓고 계획을 짜서 들어가는 거지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은 기본서에다가 어느 날은 오답노트만 들어갔다 어느 날은 서브노트만,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망해요. 여러분. 서브노트를 갈 거면 처음부터 1회독 때부터 조금씩 작업을 들어가서 전과목 다시 돌리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완성시키고 다시 돌고 다시 완성, 이렇게 왔었어야 돼요. 오답노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걔를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했었어야 돼요. 자, 오답노트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반대입니다. 차라리 책에서 어때요? 틀리는 부분에 있다에서 없다로 빼셔서 X. 그러나 합격하신 분들 중에 오답노트 활용했다는 분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좀 계획적으로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좀 다른 논제입니다. 그건 저는 좀 원하는 방식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붙으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했는데 내가 괜히 했는데 전효진이 하지 말. 이건 아니고요. 메인의 대다수가 붙는 방식을 말씀드리는데 양을 늘리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책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몇 회 독재입니까? 지금 3회 독재죠. 자, 이제 남들이 기출문제 강의 듣는데 여러분도 들어요. 듣는데 기본이 어때요? 그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집. 그 사람이 원래 냈던 그 문제집 혹은 기출문제집을 새로 나와서 그걸 풀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뭐가 메인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그 문제집이 일단 메인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문제집 풀 수 있어요. 예상문제 강의하는데 들어요. 여러분 도움 됩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다시 수렴시켜야 돼요. 어디로? 일로. 실전 예상문제 강의해준대. 누구 거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들었던 사람 거. 그래야 틀이 깨지지가 않아요. 되셨어요? 문제집 딴 거 풀 수 있어요. 그래도 메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푸셨던 그 문제집이 메인이에요. 새로운 문제집 풀었죠? 그거 어디다 정리해야 돼요? 막판에 풀 때 바로바로 기본서에 정리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실전 문제집, 새로운 문제집, 다른 강사 문제집, 누구 문제집 풀었어요. 한 번 보고 말 거예요. 그거는 한 번 보고 말 거기 때문에 틀린 문제 어디다 정리해야 돼요? 여기 정리해야 돼요. 법률 전원, 신문지에 시험 문제 있죠? 막 풀죠. 여러분 풀고 찢어버리죠. 그럴 거면 풀지 마세요. 도움 한 개도 안 돼요. 거기서 틀린 거 어디다 찾아 적어야 돼요. 기본서 해당 파트에 여러분이 틀린 걸 거기서 체크해 놓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양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한 번 본 건 아무 기억이 안 나요. 책에다 옮겨놓고 중요한 걸 계속 반복적으로 본 것만 맞출 수 있어요. 책을 한 권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알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기본서를 가지고 막판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7회독, 8회독 반복해줘야 돼요. 줄근 거 위주로, 내가 틀린 거 표시해 놓은 거 위주로 그거 맞춰드려서 할 강의가 제가 지금 회독 강의인 거고요. 회독수 늘리기는 강의고요. 그럴 때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정리합니다. 조금 횡설수설한 감도 있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 메인을 하나 잡으시고요. 그 메인 하나로 집중시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다 표시하는 겁니다. 다 받아 적으란 뜻이 아니에요. 다 받아 적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교과서에서 놓치는 부분에 대한 표시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꾸 틀리는 부분을 찾아서 내가 책을 읽을 때 여기를 패스해버리는구나. 거기에다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자, 문제집, 강의, 시중에 너무 많아요. 보고 어디에다 표시해야 돼요? 여러분 기본서에 표시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엔 뭐만 봅니까? 기본서만. 선생님 문제가 풀고 싶어요. 예, 문제집 틀렸던 건 다시 푸세요. 문제가 새로운 것도 풀고 싶어요. 예, 푸세요. 푸시고 다시 어디다 정리하세요? 여기다 정리하세요. 요거랑 마지막엔 얘랑 얘를 반복하겠죠.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다면 빨리 돌려주는 강의만 반복하겠죠. 그렇게 해서 시험 들어가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게 양을 줄여나가는 거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전 과목 다 이거 순서대로 방향을 한 곳으로 모아가는 거예요.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감사합니다.